오늘은 TMF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TMF가 고점 대비 17%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금리가 B컷이 된 이후에 TMF의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B컷이 된 직후에 기자회견 요약본과 함께 TMF의 전망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TMF가 이미 바닥 대비 50% 정도 상승을 했고 고금리가 앞으로 장기간 유지될 거라는 기자회견의 요약본에 따르면 당분간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락했을 때 여기 밑에 구간에서 모아가고 장기 투자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하고 크게 뷰가 달라진 건 없지만 이스라엘 이란 사건과 더불어 가지고 TMF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9월 19일 날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에서 5%로 B컷이 단행이 됐고요. 단행된 시점이 이 시점이었는데 그 이후에 TMF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원래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빼타꼼블리, 한국에서는 이제 선반영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인데요. 이미 금리 인하가 되기 전부터 충분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듀레이션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TLT가 20년 이상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만기까지 남은 기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TLT의 듀레이션은 17 정도 됩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쉽게 설명하자면은 금리가 1% 내리면 TLT의 가격이 17% 정도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금리가 0.5% 내렸잖아요. 그럼 얼마가 올라야 될까요? TLT는 8.5% 정도 되겠죠. TMF는 8.5%의 3배가 올라야 되니까 약 25% 정도 상승을 해야 됩니다. TMF를 보시면 바닥권 대비해서 50% 가까운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1% 금리 인하한 거랑 비슷하게 올라간 거죠. 점도표를 보시면은 올해 0.5% 추가 인하를 할 거라는 전망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올해 이미 인하할 게 이미 TMF에 충분히 반영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 정도 더 인하를 해가지고 3.5% 수준으로 맞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TMF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1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10월인데 내년 것까지 선반영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멀리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수익을 낸 사람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TMF를 투자할 때 기대했던 거는 금리 인하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걸 원했거든요. 그런데 점도표를 보시면은 금리 인하가 내년까지는 그래도 1%씩 내려가는데 그 이후에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5에서 3.5% 정도 사이거든요. 절대 낮다고 할 수 없는 금리 구간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했습니다. 공습을 통해서 헤즈볼라의 수장을 제거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란이 크게 반발하면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날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으로 인해서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유가죠. 이란이 중동을 부추겨서 이스라엘과 만약에 큰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유가가 다시 한번 껑충 뛰어오를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이란 유전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빠지고 있던 유가가 최근에 다시 급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이란이 원래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원유 수출이 많지 않은 국가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면전으로 바로 치닫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유가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급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거든요. 하지만 TMF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유가 부분을 아주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이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크게 했던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유가가 상승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된다면 결국에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인데요. 아주 오래된 이론이지만 이거만큼 잘 맞는 게 또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금리 고점을 찍었고 5.5%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 하방은 막혀있고 상방은 뚫려있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는데 혹시라도 전면전이 일어나서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면 금리 인하라는 이 기조가 꺾일 수도 있거든요. 금리가 만약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이 하방이 막혀있다는 생각 자체가 약간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리스크도 감안을 해서 매수를 하실 때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남겨놓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가격까지 하락을 해서 여기서 모아가는 거는 이미 예상을 했던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RSI 과매도권 근처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별로 리스크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TMF의 경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얼티 인컴이나 SCHD 같은 배당주들이 부진할 때도 투자자들이 막 안달나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매수한 이후에 바로 상승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서 가격을 유지해 주는 게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서 많은 물량을 모을 수가 있고 저가에 이후에 상승했을 때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